이것이 사랑의 매다라는 이유로 면책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.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징계 요구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. 그 행동이 꼭 옳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서 이 자체를 다 학대라고 볼 수 없는 거죠. 저는 김신 변호사라고 하고요.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라는 아동학대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. 피해 아동 학부모가 이 아이를 손흥정 감독님이 계시는 손 아카데미라는 축구 클럽에 5개월 정도 보내다가 올해 3월에 이 아이가 일본 전지훈련을 다녀왔는데 허벅지에 멍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 학대로 강원경찰청에 신고하여서 손흥정 감독님은 폭언으로 다른 코치 두 분은 체벌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.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축구 클럽에서 일어났는데 축구협회에 지도자 자격정지 관련된 공정위원회가 있어서 징계를 열게 돼 있습니다. 여기 징계 규정에 보면 선수에 대한 폭행 징계한다. 선수에 대한 폭언 다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교육적 명목이라는 어떤 미사 여구를 붙이더라도 적어도 21세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담당 법관으로부터 이것이 사랑의 매다라는 이유로 면책받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. 만일 이것이 이제 초범이고 기량 향상을 위해서 뭐 1회 정도 때려서 전치 2주 정도, 뭐 한 번 정도 나왔다. 그리고 아이 잘 되라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좀 한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라면 무혐의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감옥에 갈 범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한 벌금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사건은 사실은 형량보다도 징계가 더 문제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 관련된 코치분들이나 지도자들이 축구협회에서 아마 뭐 지도자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영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은 항상 징계가 더 큰 문제입니다. 아동학대로 이렇게 형사 판결이 나고 요걸 가지고 피해 학부모들이 대한축구협회나 이런 데 이제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죠. 공정위원회라고 하는가 본데 여기서 징계를 하게 돼요. 제가 이 규정을 살펴보니까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제 징계 규정에 폭언은 이렇게 징계한다. 폭행은 이렇게 징계한다.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. 아마 피해 아동 학부모가 합의가 안 된다면 이 피해 학부모가 이 형사 판결문을 들고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요 손 아카데미 관련자들이 1년 이상 자격정지 받을 가능성이 있죠. 이러면은 이제 영업을 못하는 것이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이런 축구 클럽처럼 선수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합의를 하고 징계 요구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항상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좀 보면서 느낀 부분이 사실 좀 학부모들도 다 알고 보낸 거 아니냐. 엄격하게 이제 훈육하시는 분이라는 거 뭐 소문도 다 있었고 감수하고 보냈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.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때려가지고 월드 클래스 되지 않았느냐. 폭행이나 폭언 같은 이런 문화를 용인하는 이런 용인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피해 아동만 안 받아도 되는 고통을 더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운동 지도자뿐만 아니라 아이를 운동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. 저는 남양주시에서 온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. 우선 이런 체벌 과정에서 어른들의 의견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이 훈련에 가담했던 아이들의 얘기는 전혀 다뤄지지가 않고 어른들의 일이 조화와 타협과 이렇게 서로 협의와 사과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 법적인 문제로만 가져서 이게 오히려 이 체벌이나 훈련 자체보다 더 문제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기본적으로 벌은 줄 수 있고 당연히 벌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체벌은 신체를 때리는 건 우선 폭력은 안 된다는 걸 가장 기반에 깔고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집단 활동은 아이들이 많잖아요.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좀 더 세게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좀 좋게 느낄 수도 있고 그건 각각이겠지만 전수를 조사해서 통계를 내본다면 이게 만약에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자동반사적이야. 이러면 당연히 체벌이고 이거는 폭력이 될 수 있고 아동학대이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.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느낄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같이 연습해야 되고 이런 연대의식과 이런 책임
책임감에 대한 강조가 합리적이고 모두가 느낄 때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거는 집단 운동에서 있을 수 있는 나쁜 영향이나 폭력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체 아이들의 전수조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코치님이나 사람들, 그것도 사람이잖아요.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과했다면 이걸 사과하고 어른들하고 아이들의 관계에서도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그걸 용서를 해주거나 하는 관계에서 더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해프닝이 법적으로 가고 뭔가 문제시 되는 것보단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해주고 아이들이 느끼는 만큼 뭐 사과해주고 이러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한테 왜 우리가 촉법소년을 주는 것도 그러잖아요. 고칠 수 있고 반성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잘못했지만 사과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좋은 사회성을 이끌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만드는 그게 역량이 키워질 수 있는 나이인데 한번 잘못했어? 그러면 끝. 그러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는 거는 그 행동이 꼭 옳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해서 이 전체를 다 학대라고 볼 수 없는 거죠. 잘못했던 행동 하나와 아동학대로 진단하는 건 전혀 좀 다른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.